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벌써 연말입니다. 저희 채널도 김승현 편집장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이제 5개월째인데 벌써 6만 구독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야, 솔직히 아직까지도 모든 게 실감이 안 나는데요. 12월 끝자락이라 그런지 올 한 해를 정리하는 내용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스포일러 구독자분들은 당연히 올해의 자동차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유독 현대차의 활약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와, 이런 사진은 진짜 보기만 해도 국뽕이 차오르는 것 같죠? 그런데 이쯤에서 분명 그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상도 이제 돈 받고 주네. 현대차가 포르쉐를 이기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생각이요. 사실 저도 현대차가 선정됐다는 소식만 듣다가 반응들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하필 포르쉐도 아닌 테슬라도 아닌 현대차일까요? 자동차 전문 채널이라면 선정된 소식뿐 아니라 선정될 수 있었던 이유까지 알려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현대차가 독일 올해의 차로 선정될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볼 겁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차례대로 나오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일단 현대차 그룹이 얼마나 활약하고 있는지 보고 넘어가야겠죠. 일단 아이오닉5는 독일 올해의 차에 선정됐고요. 영국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 익스프레스에서 2021년 올해의 차, 중형 업무용 차, 프리미엄 전기차 등 3개 부문을 휩쓸었습니다. EV6는 영국 탑기어 올해의 크로스오버, 독일 올해의 차 프리미엄 부문상을 받았고요. 내년 2월에 결과가 나오는 유럽 올해의 자동차에 아이오닉5랑 EV6가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북미 올해의 차에도 유틸리티 최종 후보에 아이오닉5가 올라가 있는데요. 이미 최고의 차라고 인정받은 사례도 있고 후보 선정이 됐다는 걸 통해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것도 입증한 겁니다. 그런데 참 궁금하긴 합니다. 왜 그 많고 많은 차들 중에 하필 현대차일까요? 포르쉐도 있고 특히 전기차 하면 테슬라잖아요. 이건 크게 3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앞에 2가지는 올해의 차 선정 기준 관련 얘기고요. 마지막 3번째는 아이오닉5가 테슬라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올해의 차 선정 기준은 판매량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올해의 차를 판매량 기준으로 선정한다면 아이오닉5는 후보에도 오르지 못할 겁니다. 왜냐면 해외 시장에는 출시된 지 이제 6개월밖에 안 됐고요. 북미 판매량 리스트만 봐도 아이오닉5는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이오닉 일렉트릭이 있다는 게 신기하죠. 만약 판매량으로 따진다면 그랜저, F150, 골프 이런 차들이 평생 상을 휩쓸 겁니다. 반대로 페라리, 포르쉐, 벤츠, 람보르기니 이런 차들은 꿈도 못 꾸겠죠. 이게 바로 두 번째 이유와 연결되는데요. 올해의 차 선정 기준은 굉장히 다양하고 이 기준들을 골고루 충족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오닉5가 선정됐다는 독일 올해의 차도 선정 기준이 4가지였습니다. 실용성, 주행 성능, 혁신성, 시정 적합도 이 정도였는데요. 이 4가지 부문에서 가장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은 게 아이오닉5라는 겁니다. 하나씩 따져볼까요? 실용성, 포르쉐 타이칸이나 테슬라보다 뛰어난 게 사실이죠. 주행 성능, 당연히 포르쉐한테 안 되죠. 그런데 가격까지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혁신성, 이건 얘기할 게 많아서 뒤에서 자세히 나눠보고요. 마지막으로 시장 적합도, 이미 현대차는 대중 브랜드로서의 이름을 알리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상위권입니다. 이 점수는 오히려 낮으면 이상할 것 같은데요.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따져볼까요? 실제로 외신 기자들의 평가를 보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하고 딱 맞아떨어집니다. 먼저 모터원이 베벌리 브라가 기자는 아이오닉5의 실용성에 집중했습니다. 평가한 내용을 보면요. 아이오닉5는 룰을 파괴했다. 300마일 이상의 주행거리, 빠른 충전 속도, 5초 미만의 제로백, 인상적인 디자인, 고급차 수준의 커넥팅 시스템을 제공하면서 가격도 저렴하다. 아이오닉5는 팰리세이드보다 휠베이스가 길고 포드 머스탱 마하 2보다 0.7인치, 테슬라 모델 Y보다 4.2인치, 폭스바겐 ID4보다 9.2인치 길다. 새로운 EV 브랜드의 데뷔 모델로 기대 이상의 완성도를 갖췄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실용성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크게 반박할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토블로그는 현대차 그룹의 발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하고 잘 맞아떨어집니다. 오토블로그의 존 벨츠 스네이더 기자는 현대차는 제품 라인업을 새로 고침하고 확장하면서 엄청난 발전을 이뤘다. 경쟁력 있는 가격에 경쟁력 있는 콘텐츠로 잘 팔리는 매력적인 차를 만들고 있다. 내부 공간은 폭스바겐 ID4, 머스탱 마하 2보다 넓다. 4단계로 조절 가능한 회생제동 시스템은 훌륭한 설정이며 편안한 크루징 능력이 돋보인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아마 저희 영상을 오래전부터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전 세대 제네시스는 아직 미완성이었지만 차세대 G80을 시작으로 GV70, GV60 그리고 K8까지 현대차 그룹이 차를 만드는 발전 속도와 발전의 폭이 엄청나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아이오닉5도 이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가 가능했던 겁니다. 모터트렌드의 스콧 에번스 기자는 테슬라보다 낫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현대는 테슬라보다 더 조용한 EV를 만들었다. 고가의 럭셔리 자동차만큼 조용하다. 바람소리와 도로 소음을 최소화해서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는지도 잊어버리게 한다. 테슬라 모델 Y나 모델 3보다 훨씬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하고 흥미진진한 차라기보다 운전하기에 편안한 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세 사람 중에 에번스의 평가가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쯤에서 스포일러도 변질됐다. 이렇게 댓글 다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댓글을 다는 거겠죠. 이게 바로 세 번째 이유로 연결됩니다. 아이오닉5는 가장 자동차다운 전기차이기 때문에
올해의 차에 선정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올해의 자동차는 말 그대로 올해를 빛낸 자동차를 뽑는 거지 전기차를 뽑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 생각을 꽤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김승현 편집장이 EV6 시승기를 촬영했잖아요. 촬영이 끝나고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전기차로는 테슬라가 압승이고 자동차로는 EV6가 압승이야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니까 테슬라는 시대를 너무 앞서간 IT 기기 같고 EV6는 전기차이긴 한데 말 그대로 자동차에 전기 모터를 심어넣은 아직은 그냥 일반 자동차에 가까운 자동차스러운 전기차라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저랑 생각이 똑같아서 놀라웠는데 결국 이건 무슨 말이에요? 테슬라가 못 만든 전기차라는 게 아니죠. 전기차를 기준으로 본다면 테슬라가 압도적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타보면 자동차라는 느낌이 안 들고요. IT 기기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시대를 앞서간 장난감 같은 차가 테슬라입니다. 그런데 아직 자동차로서의 완성도는 부족합니다. 시승기 내용에도 나오겠지만 승차감은 스포티하고 단단한 게 아니라 그냥 불편합니다. 회생제동도 조절할 수가 없어서 멀미도 심하고요. 특정 속도에서는 창문에서 휘파람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풍절음도 당연히 심하고요. 이건 무슨 말이다? 자동차라는 기준으로 보면 EV6의 완성도가 훨씬 높다는 겁니다. 김승현 편집장도 이걸 뭐라고 했냐면 EV6는 계속 타고 다니다 보면 그냥 조용한 자동차를 타는 느낌이고 테슬라는 타면 탈수록 신기한 장난감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EV6는 디자인만 봐도 이게 막 미래지향적이라던가 혁신적이라던가 지금까지는 없던 자동차 같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와 진짜 예쁘다. 퀄리티가 이렇게 좋아졌다고 이런 느낌을 줄 뿐입니다. 풍절음도 정말 잘 잡았고요. 노면 소음도 정말 잘 잡은 조용한 내연 기관차 같은 느낌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올해의 자동차에 테슬라보다는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가 더 적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자동차를 기준으로 선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IT 기기 같은 테슬라보단 아이오닉 5가 더 적합했을 겁니다. 이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도 비슷합니다. 아직까지는 내연 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도기라고 하잖아요. 전기차를 지금 안 사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이런 사람하고 지금 전기차를 사는 건 미친 짓이다 이런 사람들이 싸우는 시기라고요. 이런 논쟁을 가장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전기차를 전기차처럼 안 만들면 됩니다. 그냥 내연기관차처럼 만들면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테슬라랑 아이오닉 5가 전기차라는 카테고리는 같지만 소비층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를 사는 사람들은 진짜 얼리 어답터 IT 기기 같은 시대를 앞서간 전기차를 사는 사람들이고요. 아이오닉 5를 사는 사람들은 잘 만들어진 자동차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봤을 때 상품성이 괜찮은 전기차를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아예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올해의 자동차로 아이오닉 5가 선정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고요. 아까 4가지 기준이 있었죠. 실용성, 공간성 좋은 해치백 스타일로 만들어진 자동차고 휠베이스가 긴 덕에 실내 공간도 잘 뽑아서 당연히 좋은 점수를 받았을 겁니다. 주행 성능, 가격 대비로 따졌을 때 상대적으로 정말 좋은 게 맞고요. 시장 적합도 전기차가 아닌 자동차를 사는 소비자들한테는 적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겨뒀던 혁신성, 이것도 자동차를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테슬라보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던 거죠. 아마 실제로 타보면 아실 겁니다. 전기차라 엔진 소리도 안 나는 차가 이렇게 조용할 수 있을까 싶거든요. 심지어 EPD에서 아이오닉 5 충전해 보셨나요? 와 진짜 전기차 충전이 이렇게 흥미롭고 편할 수가 있나 싶습니다. 손만 대면 열리는 충전구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고요. 일단 중요한 건 이런 좋은 평가들이 단순히 평가에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근에 자료가 나왔는데요.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연간 판매량이 20만 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판매량이 16만 3천 대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11월까지 누적 판매량이 22만 4,300대 수준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수치로 따져보면 전년 대비 37% 증가한 거고요. 내수시장 판매량은 전년 대비 155% 급증한 겁니다. 수출도 15% 늘었고요. 연간 전기차 판매량이 20만 대를 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게 모두 국내에서만 잘 팔린 걸까요? 그렇지 않죠. 해외 판매량이 훨씬 많습니다.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 이전하고 다르게 올해는 순수 전기차가 처음으로 나왔잖아요. 이전에는 내연기관차를 기반으로 하거나 하이브리드처럼 파생 모델에 불과했습니다. 아이오닉 5도 나온 지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올해 4월에 출시됐고요. EV6는 올해 8월에 출시됐습니다. 이후에는 아이오닉 6, 아이오닉 7 같은 차들이 나올 거고 기아는 EV9을 출시할 겁니다. 지금 나온 건 모두 해치백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잘 팔리는데 우리나라에서 인기 많은 세단이나 SUV까지 나온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도 전기차로 전환되는 속도가 엄청 빨라지겠구나 싶습니다. 테슬라가 국내에 들어와도 안 됐던 게 현대차 그룹이 움직이니까 되는 거죠.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아이오닉 5가 올해의 자동차를 선정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동차라는 관점에서 바라봤기 때문이다. 올해의 자동차는 판매량에 비례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기준을 높은 점수로 상대적으로 많이 받아야 선정될 수 있다. 전기차라는 관점에서 테슬라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 자동차라는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테슬라보단 아이오닉 5로 표가 기운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자동차 시장 동향 이야기도 가장 유익하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PD의 자동차 백과 아이오닉 5가 테슬라를 이긴 이유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